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 TV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희 사임당 독서회 태안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25년 된 독서 모임인데요. 올 2022년 3월에 우리가 읽어야 될 지정도서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은 멘탈이 무기다. 멘탈이 무기다. 불가능을 깨고 최고 성과를 이끄는 위대한 기술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멘탈이 무기다. 스티븐 코틀러가 지었고요. 이경식님이 옮기셨습니다. 지은이 스티븐 코틀러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여러 상을 수상한 기자이며 잠재력을 끌어내고 최고 성과를 내는 실행 능력인 최고 수행 능력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CEO이기도 하고요. 미국 특수부대 올림픽 선수, 전 세계 정치인과 사회운동가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가능하게 만든 실질적인 훈련법을 제시했습니다. 총 13권의 책을 냈는데 그 가운데 멘탈이 무기다를 비롯해 볼드, 어번던스 등을 포함한 9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의 저작은 플리처상에 2차례 후보로 올랐고 4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플로우 게놈 프로젝트의 설립자 겸 연구 책임자이자 연구 및 훈련기관인 플로우 리서치 콜렉티브의 상임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 포브스, 포춘, 타임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유명 매체에서 극찬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연구를 두고 변화를 위한 비전 있는 로드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포브스 다크넷 내에서 과학과 문화의 교차점을 다루는 블로그인 파 프론디어스에도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파 프론티어스, 그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아내와 함께 병이 들었거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반려견을 돌보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멘탈이 무기다는 신경과학, 심리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최고의 성과를 낸 이들의 공통점과 성공 비결을 30년 세월에 걸쳐 연구한 끝에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뀔 때마다 언제나 공식이 있었다. 이 책은 그 공식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식은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꽤 두껍습니다. 415쪽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앞부분에 서문이죠. 서문을 제가 읽고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불가능을 바꾸는 강력한 공식이라는 제목의 서문입니다. 마일즈 데이셔가 그의 책을 통해서 추천해주는 글이 짤막하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늘 꿈꾼다. 그런데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언제나 다른 꿈이 생긴다. 누구나 계속해서 학습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기 마련이다. 그 한계를 결정하는 선에 도전해보자. 그러면 그 선은 사실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불가능의 경계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새롭게 그어진 그 선에 다시 도전해보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도하면 그 한계는 곧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도하면 그 한계는 곧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서문에서부터 제가 도전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가령 내 나이가 이러한데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증을 딴다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이 아닐까? 또는 뭔가를 또 이루려고 한다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과욕에 앞서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또 미루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망설임이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전 현재 나이가 제 58세거든요. 전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정체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나이에 뭔가를 또 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더 단단하게 실력을 굳혀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이 무기다라는 이 이야기에서 나의 멘탈이 좀 해이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씩 조금씩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저 자신을 단련시키고 내게 약간의 허점이 보이거나 물렁물렁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견고하게 저 자신을 잘 다듬어서 인생 2모작, 3모작을 해야겠다. 그 발판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바꾸는 강력한 공식. 여기에서 이 작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탐구한다. 비현실적인 공상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과서인 셈이다. 라고요. 잠시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탐구한다. 비현실적인 공상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과서인 셈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상, 우리가 갖는 막연한 기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불가능이란 일종의 극단적인 혁신이다. 불가능이란 일종의 극단적인 혁신이다. 극단적인 혁신이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혁신적이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일종의 혁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혁신적이다라는 거죠. 혁신이라는 단어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과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로 불가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한 적도 없고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는 거죠. 이런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며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꿈 너머에 놓여 있다. 자,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불가능 그리고 큰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작은 불가능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것을 작은 불가능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적어도 당분간은 성취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고 나는 안 될 거야. 감히 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겠어? 라고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작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또 마음 깊은 곳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불가능을 넘어서서 큰 불가능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실패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작은 불가능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큰 불가능과도 같은 그런 맥락을 갖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가능을 다루는 내용은 일부에게 도움이 되지만 큰 불가능을 다루는 내용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이나 슬픔에 관한 책이 아니다.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아침에만 하더라도 불가능하던 일이 저녁이 되면 어느새 가능한 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스노보드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제레미 존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즉 과거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강제 휴식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몸 어딘가 한 군데 부러지거나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 소파에 들어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다시 복귀해서 보면 그새 이루어진 세상의 발전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정말 놀라웠고 도무지 말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문 선수로서 이렇게 선수들은 대부분 많은 일에 이제 몸을 쓰다 보니까 신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많이 망가졌다. 엄지손가락이 2번 으스러졌고 쇄골이 2번 부러졌으며 회전 근개가 2번 파열되었고 갈비뼈가 4개 부러졌으며 두 팔이 모두 부러졌고 손목이 6조각으로 부서졌으며 양쪽 무릎뼈가 깨졌고 다리는 65번 부러졌으며 꼬리뼈도 부서졌다. 그리고 내 자아도 부서졌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그를 버티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혁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휴식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던가를 몸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아는 한 그들은 거의 모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정말 많은 사람이 결손 가정 출신이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거칠게 보냈으며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돈도 없었다. 저널리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야. 가끔은 역사와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거든. 그것도 정말 가까운 현장에서 말이야.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이란 바로 극단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데는 공식이 있다는 뜻이었다. 불가능한 것도 10년만 연습하면 거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깨닫는 거죠. 액션 스포츠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기 시작할 때 나는 거기에도 공식이 있으며 누구든 그 공식을 배워서 익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공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첫 번째, 불가능의 공식은 왜 존재할까? 불가능의 공식은 왜 존재할까?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공식은 무엇일까? 그 해답이 뭐냐면 바로 몰입이었습니다. 몰입의 의미는 최적의 의시 상태, 가장 좋은 상태라고 느끼는 동시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의식 상태가 바로 몰입이라는 사실입니다. 몰입,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생물학적 공식, 그것은 바로 몰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서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며 그 가운데 3분의 1은 잠을 잔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4가지 최고의 수행 상태를 이뤄낼 수 있는 4가지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첫째, 동기부여. 둘째, 학습. 셋째, 창의성. 넷째, 몰입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이 게임 안으로 끌어들이고, 학습은 계속 게임을 이어가도록 도우며, 창의성은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방법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몰입은 그 모든 이성적인 기준 및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다 줄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주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사실이죠. 멘탈이 무기다. 멘탈이 무기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4가지 열쇠, 즉 동기부여, 학습, 창의성, 몰입, 이 4가지 열쇠를 거머쥔다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모두 목 차례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부 동기부여, 2부 학습, 3부 창의성, 4부 몰입. 이 책 가격은 얼마냐? 18,0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사면 10% 할인되겠죠? 네, 이 책 꼭 여러분도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